안녕하세요. 저는 태사자의 김영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일일 홍보대사로 명지병원에 왔습니다. 소아안과 전문의 유지연 교수님을 모시고 초등학생 시력관리에 관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지연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그 소아안과 전문의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내과도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처럼 네. 안과도 세부 분야가 크게 5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소아의 시력 발달과 질환을 주로 보는 전문입니다. 그렇게 그 세부 분야라면 뭐 제가 듣고 뭐 이렇게 접한 것들이 뭐 이렇게 뭐 망막, 네. 녹내장,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뭐 성형의 안과, 뭐 네. 그런 것도 좀 들었거든요.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요즘 보면요, 아주 어린 그 영유아들 그 어릴 때부터 그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장면을 우리가 뭐 매체나 일상에서도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눈이 이 전자기기에 그 혹사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걱정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초등학생 시력 관리에 관해서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저희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0분을 설문조사해서요, 궁금한 사항을 좀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전자기기를 가까이서 보는 그 생활력, 그런 것들을 좀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어린 친구들의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스마트 기기가 소아의 건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네. 그 중에 눈에는 대표적으로 근시, 네.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이 점점 진행되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 심지어 건조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뭐 그 근시라는 건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 근시라는 게 그 정확히 눈이 어떤 상태인 거죠? 우리 눈은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잘 보도록 태어나서 발달하고 네. 근시가 없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가 잘 보여야 되는데요. 아, 가까운 걸 자꾸 보는 행동을 포함해서 눈을 나쁘게 만드는 행동을 지속하게 되면 눈이 이제 앞뒤로 길어지면서 물체의 초점이 눈 앞쪽에 맺히게 돼서 네. 먼 곳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근시는 가까이는 보여도 멀리가 잘 안 보이는 상태를 의미하고 안경 등을 써서 이 초점을 잘 맞춰야 잘 보이게 되죠. 그럼 그 근시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특별히 어떤 것들이죠? 네, 먼저 근시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양쪽 부모님이 모두 근시를 가진 경우는 80%에서 자녀도 근시를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전적인 영향 이외에 여자가 남자보다 많고 햇빛에 노출이 적은 경우나 가까이서 책이나 핸드폰을 오래 보는 작업이 늘어날수록 근시가 나빠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네, 그럼 그 근시가 그 발병률이 당연히 대한민국이 높은 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시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특히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 같은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눈이 많이 나빠졌다는 보고들이 있는데요. 네. 코로나 전에 보고된 우리나라 연구에서 20세 때 약 80% 이상이 근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니 코로나19 이후인 지금은 근시 유병률과 그 정도가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우려됩니다. 그게 아마도 그 요새 아이들 보면요, 그 안경 낀 아이들이 거의 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다면 그 근시라는 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근시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연령대는 7에서 9세 사이고 평균적으로 12세까지 근시 진행이 빠르게 되다가 이후 진행 속도가 차츰 느려져서 16세 이후에는 근시 진행이 다소 멈추는 경향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세요. 그럼 그 근시가 진행하면 나중에 그 라섹이나 라식 같은 걸로 그 교정술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네. 만약에 약한 근시를 가지고 있다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심한 근시면 일단 안경이나 렌즈 등의 교정 없이는 앞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근시가 아주 많이 진행해서 고도 근시가 되면 단순히 눈이 나쁜 것뿐만 아니라 망막박리와 같은 근시와 관련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영구적인 시력 상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아주 심한 경우에는 라식,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라식, 라섹 이렇게 교정이 안 된다면요,
뭐 이렇게 진행이라도 좀 늦춘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보고 네, 봤거든요. 혹시 뭐 치료법 같은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기 어디 띄워주실 거고요. 참고 자료를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래전부터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알려진 드립 렌즈가 있습니다. 네. 드립 렌즈는 검은 눈동자인 각막을 눌러주는 딱딱한 렌즈를 잘 때만 착용하는 건데요. 자는 동안에 각막을 눌러주어서 근시를 교정하면서 낮에는 렌즈를 끼지 않고도 좋은 시력이 나오게 합니다. 두 번째는 아트로핀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트로핀이라는 약물을 희석해서 안약의 형태로 점안하는 것으로 근시에 영향을 미치는 눈의 근육에 작용하고 눈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서 근시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는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으면서 낮에 착용하는 소프트 렌즈도 나와서 근시가 있는 아이들의 상태에 맞추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전에는 그냥 안경 끼는 거, 뭐 렌즈 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좀 없었는데 진짜 좀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치료법도 솔직히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접하고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직접적으로 그 정보를 좀 많이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만 3세부터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아이의 눈 상태에 따라 병원 오는 간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시가 생기면 눈의 상태, 나이와 환경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치료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렌즈 같은 경우는 아이가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부모님의 세심한 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근시가 생기더라도 진행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하고 성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라식 같은 교정술을 받으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진행하지만 않고 합병증이 없으면 나중에 안경이나 렌즈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다행히 우리가 저 근시 진행 억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듣고 알았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 전자기기를 못 보게 하고 싶어도 사실 뭐 팬데믹이다 뭐다 뭐 교육 환경 자체가 바뀌어서 이렇게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시력이 지금 현재는 정상인데 어쩔 수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하니까 그럼 정상 시력을 유지하는 뭐 팁 같은 거라도 있을까요? 먼저 예전보다 가까운 걸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게 문제니까요. 가까운 거. 네, 가까운 것을 보는 만큼 먼 것도 자주 보아주고 보는 거리가 너무 가깝지 않도록 해주고요. 네. 이게 특히 중요한데 한 번에 오랫동안 보지 않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근시 위험이 2배 정도 높았고 특히 1세 미만인 경우에는 4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충분한 햇빛에 노출이 되는 게 근시를 억제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험이나 야외 활동 같이 자연과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종종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지인분 자식이 조카가 시력이 좋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빠졌는데 지인분이 알고 보니까 애가 이불 속에서 숨어서 오락을 막 계속 몰래 하는 습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원인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거죠. 네. 눕거나 엎드린 자세나 컴컴한 곳 모두 눈에 좋지는 않습니다. 다였네요. 네, 우리가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이는데 억지로 뭐를 보려고 하면 먼저 가까이 보게 될 거고 눈 안에 근육들이 힘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리고 또 바른 자세가 아닌 누운 자세에서는 초점이 정확한 곳에 맺어지지 않아서 눈이 쉽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하지 말도록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좀 쉽지는 않겠네요. 그럼 뭐 체조나 이 마사지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일부 연구에서는 눈 주변 마사지가 근시 진행 정도를 약간 늦추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아직 확립된 것은 없어서 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병원에서 좀 마사지. 네. 네, 일단 이주영 교수님이 연구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임팩트 팩터?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 SCI 영어 논문 뭐 이런 걸 다수 보유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계신 연구를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요즘 스마트 기기 사용량이 확 늘어나서 아이들의 눈이 많이 나빠지는 것이 걱정이 돼서
최근 제가 했던 연구는 아이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량을 기록해 오도록 해서 스마트 기기의 사용 패턴과 근시 진행과 또 합병증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고요. 사용량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쏟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맞아요. 과도하게 사용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이것들을 같이 개선해 나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연구가 잘 돼야겠죠. 그래야 뭐 아이들 근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역으로 저도 김영민 배우님께 질문을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새로운 소속사로 둥지를 옮기시고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셨는데 앞으로의 각오나 계획 등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그 태서자의 메인 보컬 김영민에서 이번에 좀 기획사를 옮겼어요. 네, 배우 사무실로 옮겨서 옮긴 만큼이나 새 마음으로 한번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나 매체에서나.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병원 안과 그 중에서도 소아안과 전문의 이주연 교수님을 모시고 초등학생 시력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